첫 번째 교육은 현대자동차 우리 사주 조합 오셔가지고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셨거든요. 현대자동차 우리 사주 조합 사주도 좋았죠. 그다음에 김상혁 사무장입니다. 김상혁 사무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 소개만 좀 간단하게 하고,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 91년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년 차고, 제가 내년에 정년 퇴직입니다. 퇴직이고, 제가 우리 사주 조합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우연찮게, 저는 사실 그 노동조합에는 별로 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일반 그 조합원들처럼 내 맡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2005년도에 우리 사주조합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05년도부터 6년 동안 그 정책부장으로 가서 상근을 했었습니다. 상근을 하고 그 뒤에 9년 동안 사무장을 하고 지금 조합장 당선된 게 올해 작년에 재선 당선이 돼서 지금 4년 차 지금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우리 지회장님하고 몇 분이 저희들이 사주조합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LG 하우시스 회사에 우리 사주조합을 좀 설립을 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저희들 그 조합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뭐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많이 해보는데 이 밖에 다른 회사에 제가 와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현대자동차 우리 사주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지는 1967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우리 사주조합은 언제 설립이 됐냐면은 1975년도 1월 달에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되면서 2000년도까지 오기 전까지 25년 동안은 우리 사주조합장을 누가 했냐면은 재경본부장, 각 기업에 보면은 총무실장도 있고 총무부장도 있고 돈하고 연관되는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합장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재경본부장이 우리 사주조합장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했고 1999년도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교섭을 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대화 속에서 합의를 해서 직선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4월 달에 총회를 통해서 직선 1기 조합장이 출범을 했고 제가 지금 직선 10기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설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규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규약도 마찬가지 전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냐면은 6만 5천 명입니다. 6만 5천 명인데 우리 사주조합하고 노동조합하고 조합원 범위가 좀 구성원이 좀 다릅니다. LG 하우시스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자들보다. 저희들 현대자동차가 조합원이 최고 많을 때가 한 5만 2천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만 3천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4만 3천 명인데 저희들 우리 사주조합은 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2만 2천 명이 관리직이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매니저까지만, 대리급까지만 조합원이고, 우리 사주조합은 등기 임원, 우리가 말하는 등기 임원인은 우리 현대자동차에 5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정의선 회장님, 그리고 지금 본사의 사장을 맡고 있는 장재원 사장, 울산 공장의 이동석 대표이사, 그리고 재경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조 부사장, 그리고 또 외국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우리 사주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동조합처럼 유니온 샵을 적용을 해서 입사와 동시에 우리 사주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주조합에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서 저는 탈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 정도밖에 없고. 근데 조합을 한번 탈퇴를 하면은 2년간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현대자동차 규약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규약을 한 몇 번 바꿨었습니다. 규약을 바꿀 때는 근로복지기본법에 3가지는 무조건 조합은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규약 변경은 대의원대에서 할 수가 없고 모든 직원인 6만 5천 명이 투표로 해서 규약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초창기 시작할 때는 조합장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근데 2년씩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조합장이 새로 올라와가지고 이 업무 파악 좀 하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 2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직선 4기가 끝날 무렵에 전체 조합원 총회를 해서 직선 5기부터는 조합장 임기를 3년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또 한 가지 추가했던 게 뭐냐면은 4기 때까지는 조합장 혼자만 뽑고 상근할 수 있는 사무장은 조합장이 지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는데, 직선 5기 때부터는 러닝메이트제로 규약을 변경을 해서 조합장 사무장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선 5기부터 해서 지금 10기까지 오면서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출범할 때 2000년도부터 할 때 규약에 뭐를 명시를 했냐면 우리 사주 조합비를 조합원들에 받는 걸로 했습니다. 받는 걸 했는데 20년 동안 지금까지 조합비를 인상을 안 했는데 1인당 조합비가 얼마냐면은 꼴랑 200원입니다. 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에 1인당 200원씩 해서 2,400원 정도 받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6만 5천 명 하면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조합비가 들어옵니다. 그럼 1년에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걸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이제 일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활동을 아시다시피 이 100% 다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은 전년도도 2월금으로 해서 적립금 형태를 하는데, 지금 적립금이 모여 있는 게 한 200원씩 거다가 지금 한 9억 정도가 지금 적립금이 모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것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안경을 한 번씩 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우리 사주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모든 우리 사주는 지금 어디서 다 운영을 하냐면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탁 업무를 다 하고 나중에 인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한국증권금융으로 인출을 신청을 하면은 증권금융에서 인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주 제도의 목적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주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 사주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하고는 좀 틀립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사주조합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좀 우리 사주 제도에 대한 출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LX 하우시스가 우리 사주조합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주조합 설립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설립할 때 준비해야 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자료를 다 준비를 해줍니다. 단 LX 하우시스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기재해서 하면 되는데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추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야 되고 규약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규약을 만들고 가급적이면은 설립을 할 때 노동조합과 별도로 적은 금액이라도 조합비를 거두는 게 낫다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보면 우리 사주 근로복지기본법 안에 가면은 표준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규약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우리 사주조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법적으로 이 내용은 명시를 시키라는 내용들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든 간에 그 표준규약이 각자 그 회사의 규약에 다 이어야 됩니다. 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주조합을 운영하는 거는 그 회사마다의 여건에 따라서 여도 되고 안 여도 되는 거는 그런 그 회사가 설립을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규약에다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주조합에 근무한 지가 한 지금 2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도 이리 보고 보면은 가장 큰 좀 해야 될 게 새로 시작을 한다면 이왕 설립을 할 때 제도적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규약에 명시를 하면은 우리 사주조합이 더 빠른 그 재산 증식의 길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합장 선출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직선제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조합비를 규약에 명시를 해서 담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 그 직선제로 뽑는 단사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단법인 한국 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회사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차, 기아차, 예전에 쌍용차가 지금 KB모빌리티인데 KG모빌리티, 항공우주, KB금융지주 하여튼 이런 큰 대기업들 해서 그 연합회를 결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 단사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 그 테두리 안에서 좀 운신의 폭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후에도 좀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데에 좀 더 저희들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LX 하우시스에서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조합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설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설립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조합원을 할 때 홍보 활동도 좀 하셔야 되고 또 대회사하고의 관계들도 설립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재산 증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사주조합이 활성화가 된 지가 불과 5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도 직선제가 되고 난 뒤에 조합원들 주식이 한 주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 초에 잘 아실 겁니다. 고 정주영 회장께서 대통령 출마를 한번 할 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미포조선 이래가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 보고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11,000원대밖에 안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돈이 없어가 한 200주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11,100백 원에 사가지고 잘 팔았다고 한 게 19,000원에 다 팔아버렸는데 그 뒤에 좀 지나니까 몇만 원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특히 그 회사가 그 상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회사가 자본금이 더 뭐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해가지고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회사가 그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자기 회사 조합원들,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20%는 의무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 100주가 있으면 20주는 무조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는 뭐 좀 혜택 보는 데도 있지만 과거에 혹시 그가 회사가 창원에 있는 그 로템 말고요. 현대위아가 좋은 케이스가 좀 됐었습니다. 현대위아가 상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유상증자를 하면서 20% 대해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을 했는데 그 주식을 조합원들이 20% 주식을 다 분할해가 다 샀었습니다. 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그 상장 가격이 4만 몇천 원대인데 주식이 거의 한 20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조합원들이 거의 한 1억 이상은 다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요즘은 주가가 좀 떨어지곤 했지만.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이 설립을 해놔놓고 운영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처음 설립할 때는 노동조합에 우리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의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설선수범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짬날 때마다 조금 습득을 하셔서 우리 사주조합을 설립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들 회사에서 우리 사주 출연하는 형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우리 사주를 출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사가 성과급 일부를 무상으로 조합원들한테 주식으로 배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조합원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고 옛날에 포철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 사주조합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노사관계가 참 좋을 때인지 포항에는 포철은 노동조합이 그리 세게 뭐 이런 강성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합원이 주식을 한 주를 사면은 회사가 무상으로 한 주를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범 케이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입니까? 내가 한 주를 사면 한 주를 회사가 무상으로 주면은 내가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한 주 가지고 한 주 돈으로 두 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사주조합을 직선제로 하면서 사실 노동조합하고 때로는 좀 거리가 좀 멀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20년 전에는 현대자동차 노사분계가 극심하게 심했었습니다. 극심하게 심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위원장부터 그때는 위원장이었죠. 위원장부터 우리 사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성과급 일부러 우리 사주를 좀 지급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한 주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맨 처음에 주식이 지급이 된 게 언제인지 하면은 2007년도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성과급 일부로 주식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9년 동안 지급을 했는데 지급 안 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까지 지급했던 주식 수가 총 몇 주냐면 165주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급하는 방법이 잘못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잘못됐냐면은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들어와서 의무 보유기간을 둬야 이게 진정한 우리 사주조합의 주식, 우리 사주라고 표현을 하고 조합원들한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그때까지 준 165주는 어떻게 지급을 했냐면 회사가 편법을 써서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다 지급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현대자동차 주식이 10만 원 했다. 30주를 주면은 300만 원에 대한 주식을 30주를 개인 홍길동이 개인한테 다 6만 5천 명한테 개인 계좌로 다 이어줘 버립니다. 그럼 우리 사주조합에는 들어오는 주식이 없지 않습니까? 의무 보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혜택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 받으려면 받지 마라 그랬었어요. 왜 그랬냐면 받아가지고 나눠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는 사람들은 팔 줄도 모르고 번거롭고 팔게 되면 매도하면 또 매도 수수료가 0. 적은 돈이지만 0.04% 정도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받을 때는 안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사주조합에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사주를 지급하라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 사주가 지급된 게 언제냐면은 2019년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19, 20, 21, 22, 23 작년까지 작년에는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주식이 다 가져 있는 사람이 한 75주가 정도 가져 있습니다. 가져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좀 귀담아 좀 들으셔야 될 게 회사가 성과급 일부로 우리 사주를 주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예를 들어 지금 현대자동차 주식이 2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20주를 주게 되면 돈을 좀 400만 원 아닙니까? 주식을 좀 20주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무상으로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들한테 주게 되면은 의무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 보유기간 4년 동안은 주식을 인출을 못 해갑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년 동안은 무조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4년 동안 못 파니까 조합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까? 못 파는 만큼의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왜 되어 있냐면은 30% 할인된 금액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20주를 받았으면은 4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20주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20주를 예탁해 놓으면 오늘 날짜로 예탁을 하면은 앞으로 4년 동안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4년 뒤에 인출을 해가 가는데 4년 뒤에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내가 받았을 때 주가가 20만 원에서 30% 하면은 주당 14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4년 뒤에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주를 받았으면은 400만 원을 돈을 올해 연봉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포함을 안 시키고 나중에 4년 뒤에 인출을 해갈 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의무 보유기간은 4년인데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하면은 6년 이상 보유하면은 세금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2년 더 8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세금을 75%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보는 혜택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6년 뒤에 주식을 인출을 해가 가고 싶다. 그럼 50% 세금은 감면을 받고 그때 당시 6년 뒤에 주가가 예를 들어 지금은 20만 원에 받았지만은 나중에 6년 뒤에 25만 원 간다. 그러면은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처음 받았을 때 20만 원에 대해서 30% 할인된 14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뭐 한 6년 지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는 플러스 알파로 저한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년 동안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해마다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금을 받아가 이 돈으로 가지고도 나중에 25% 아니면 50% 세금을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30% 정도에 대한 세금 혜택은 내가 보고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지금 4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나가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해마다 받아왔는데, 그게 75주인데, 요즘 조합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받았을 때 지금 세금도 하나도 안 냈죠. 지금 5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1년만 더 있으면 나중에 세금 50%만 내면 되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너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해서 기말 배당, 분기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번 배당을 했는데, 올해는 4번 배당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4월 달에, 기말 배당으로 해서 주당 8,400원이 지급이 됐고, 1, 4분기가 3월 말로 끝났는데, 1, 4분기 분기 배당을 주당 또 2,000원씩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5월 14일 날 또 추가로 주당 2,000원씩 해서 배당금 들어오고, 또 6월 말 지나고 나면 중간 배당, 9월 말 되면 3분기 배당, 연말 되면은 또 기말 배당,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합원들이 예전에는 우리 사주잡에 전화 하루에 있어봤자 한두 통 전화 올까 말까 하는데, 요즘은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옵니다. 좀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의무 보유기간 4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주식은 본인이 언제든지 우리 사주조합을 통해서 우리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인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월에 2번씩 해서 인출을 해줍니다. 인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합원들이 좀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장을 되면서 또 한 가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이 선호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뭘 했냐면은 우리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은 대기업은 연 400만 원까지 본인이 400만 원을 우리 사주조합에 돈을 출연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해서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을 하게 되면은 연봉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4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때 26.4%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세 2.4% 포함해서 26.4%.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연말정산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IRP도 엮고 적금도 엮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IRP가 지금 13.4%죠. 12%, 1.2%면 13.4%가 이래 보는데, 개인 출연금 400만 원을 출연하면은 26.4%에서 소득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1년에 우리 사주조합에 400만 원을 출연하면은 연말 정산할 때 연봉 1억 기준으로 할 때 105만 6천 원을 내가 환급을 받습니다.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거는 의무 보유기간이 1년이고, 내가 돈을 400만 원을 출연해서 내가 개인 출연을 내가 돈을 내서 하는 거는 의무 보유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뒤에는 언제든지 내가 인출을 신청을 하면 인출을 해서 주식을 줍니다. 단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회사에서 지급한 거와 똑같이 플러스 2년을 더 보유하면 3년을 보유하면은 이것도 내야 될 세금의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또 추가서 2년 하면은 5년 이상 보유하면 75%까지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해, 두 해 해가지고는 큰 재산 증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후에 우리가 퇴직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10년 주기로 아니면 6년 주기로 계속해서 400만 원씩 출연을 하게 되면은 연말 정산 때 105만 원 돌려받고 나중에 낼 때 세금 25%만 5년만 보유했으면 25%만 내면 되는데 해마다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그게 오히려 25% 세금보다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립하고 난 뒤에 이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은 우리 사주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연봉은 거의 다 웬만한 회사들은
8천만 원 이상은 다 되고 1억은 기본이 나오니까 아마 LX 하우시스도 임금이 뭐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보면은 이 개인 출연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선 국이 4년 전에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조합원 개인 출연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 해에는 7,17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씩 모으니까 돈이 한 28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매일 한 3개월 동안 분할 주식을 매속 매입해가지고 연말에 그거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을 한 거죠. 하면은 총 주식 수가 나오면은 7,175명에 대해서 분할 그 한 금액이 나오고 주식 수가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배정을 했고, 작년에 사기 때 했는데 작년에는 15,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15,158명이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출연해서 우리 요즘 조합원들이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내가 개인 출연했던 주식 합하니까 지금 156주가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배당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월찮게 뭐 한 주, 두 주씩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하니까 저한테 좀 재산이 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뭐 효과가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개인 출연을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그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평균이 지금 나이가 거의 뭐 지금은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평균 그 나이가 뭐 4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나이가 보통 뭐 한 50대 이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퇴직한 사람이 거의 한 8,000명 이상 퇴직했습니다. 불과 3년 동안. 근데 앞으로 또 3년 동안, 3년, 4년 동안 퇴직할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지금까지 중도정산회가 2번씩 다 털어먹었어요. 한 30년 정도 당겼으면은 퇴직할 때 되면은 퇴직금이 한 3억이 다 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털어먹고 하니까 많이 남은 사람이 뭐 10년, 15년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남다 보니까 이후에 노후에 대한 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건을 뭐냐면 우리 사주 취득해서 제2의 퇴직금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00만 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400만 원씩 넣고 회사가 주는 것도 우리 사주로 계속해서 받아 놓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한 250주만 모여 나가면 20만 원씩만 잡으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퇴직금하고 뭐 연금 나오는 거는 배우자 다 주고 그냥 주식 갖고 한 달에 뭐 2주만 팔아도 50만 원 아닙니까? 50만 원씩 2주씩 팔아도 뭐 250주 같으면 뭐 거의 뭐 한 10년은 내가 뭐 배우자한테 용돈 달라 소리 안 해도 되고 재산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퇴직하고 난 뒤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친구도 있고 사람 만나러 가지 내 호주머니 남들한테 밥 얻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주를 많이 좀 매입을 해라 개인 출연도 해라 그랬더니 그게 좀 효과가 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항상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조합비 아까 200원 받아가 홍보물에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홍보물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런 제도들 설명하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주식들 배당금 현황 그 평가 이익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한번 지켜보시면 일단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하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후에 설립을 하더라도 조합장은 뭐 회사 사람이 하든 노동조합 활동하던 사람이 하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6만 5천 명의 조합원이지만 대의원 선거구는 한 190개 됩니다. 원래 190명을 뽑아야 되는데 일부 선거구는 대의원들이 안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으면은 남양연구소 젊은 세대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왜?
우리 사주에 대한 거는 관심이 있는데 조합원한테 이걸 봉사하고 설명해내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안 하는 선거구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대의원은 한 150명이 되고요. 그 중에 저희들도 그 LX 하우시스처럼 전국 단위로 회사가 있습니다. 전주 공장이 있고요. 아산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남양 연구소 있고. 그리고 판매는 우리 전국에 그 20개 지회에 전 조합원들이 다 우리 조합원이다 보니까 판매도 있고, 정비도 우리 전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가 다 우리 조합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해서 본사까지 해서 전주, 아산, 남양 판매, 정비 본사에서 대의원들 중에서 이사를 한 명씩 뽑습니다. 대표자를. 그럼 그 전주 공장의 대의원들 중에서 이사를 한 명 뽑아 올리고 해서 6명. 울산 공장 인원이 좀 한 3만 명이 넘다 보니까 울산 공장에는 이사가 2명입니다. 이사 선거하면 박 터집니다. 이사를 뽑아가 그래서 8명. 감사위원 2명에서 10명. 저하고 사무장하고는 당연직이라서 12명이 우리 이사회를 합니다. 1년에 한 7, 8번 이사회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그 구성원도 굳이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명 이내. 저희들 같은 경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2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10명 이내로 운영을 해서 조합장 뽑고 사무장 뽑고 그러면 각 공장별로 이사님들 뽑고 감사위원을 뽑아서 합리적으로 운영만 하면 아무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설립하기 전까지에는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할 거는 기본적인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4가지 질문. 예. 우리 사주조합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시사업 및 상업을 조중해서 네. 주주총회에 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또 이거를 추진했었거든요. 네. 과연 효과가 있는지. 예. 그리고 또 우리 사주조합에 아까 주식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주식이 없어도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주식을 찾는다는 게 탈퇴를 의미하는지 그것도 아까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상근자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월급은 어떻게 받는지, 네. 그리고 노동조합하고 겸직을 하는 곳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주식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경쟁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데 또 우리 회사 주식은 그렇지 못하니까 조합원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사주조합에서 주식을 우리 주식을 산다는 그 의미가 별로, 우리 회사 주식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과연 내가 사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조합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메리트를 갖고 시작해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제가 메모했으니까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성과급으로 주식을 받게 되면은 그 의결권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주총을 합니다. 그게 되면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의결권 행사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본인이 주식 수만큼 의결권 행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가기 싫다, 조합장한테 위임을 해서 조합장이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가만 놔 놓으면은 그 의결권 행사를 안 한 주식은 그 비율에 따라서 일반 주주들이 그 의결권 행사한 만큼의 반반씩 가는 형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성과급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면은 주총장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총장에 가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조합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조합은 재산 증식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가야지
이걸 회사를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주식 주겠습니까? 역으로 내가 경영층인데 여기 계신 대의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일일이 100주씩 다 뭐 순차적으로 지급을 100주씩 줬는데 이 조합원들이 회사 경영진한테 힘들게 하면은 주식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것도 주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담 싹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현대자동차도 한 7, 8년 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국계 자본들이 주총장에 앞서서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 보고 경영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간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회사가 우리 사주합에 연락이 와서 엘리어 사태 때 있었던 일인데 조합원들이 좀 우호 지분 역할을 좀 해주자는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회사가 망하면은 조합원들이 필요 있습니까? 직원이 필요 있습니까? 그 회사는 내 회사라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우호적인 좀 역할을 좀 했었고요. 지금 19년도부터 받았던 주식을 저희들이 지금 예탁되어 있는 주식 수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1.3, 4% 되는데 그 주식 수가 몇 주냐면 300만 주가 넘습니다. 개인별로 75주죠. 아까 개인 출연 4번 했던 주식이 81주 해가지고 156주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 그 전체 우리 사주합 지금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 300만 주가 넘습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뭐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주총장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그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는 그때 우리 사주자합이 0.5%만 0.05% 뭐 0.1% 이 정도만 가져 있어도 회사 보고 장부 연락권 내놓으세요. 압력할 수 있습니다. 하면 회사 주식 안 줍니다. 내부터라도 안 주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합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회사가 주식을 줬는데, 탈퇴라는 의미는, 주식을 인출해 주는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본인이 탈퇴하는 것들은 뭐, 주식이 있는데도 뭐 탈퇴를 한다. 뭐, 그거까지는 내가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의무 보유기간 중에 회사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도 남양연구소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스펙이 좋으니까요. 현대자동차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한 2, 3년 일해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러면 뭐 SK나 LG나 이런 데도 대기업에 시험차가 합격해가 가버립니다. 두 말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근로복지기본법에 4년 의무 보유기간 중에 3년이 지나지 않는 주식은 개인한테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 명시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식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사주조합에 기속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기속이 되어가 있다가 조합은 수만큼 주식이 모이면은 이 주식을 남아있는 조합원들한테 한 주씩 다시 재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퇴직자, 그리고 통상해고, 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 퇴직자들, 뭐 장애로 일한 퇴직자, 사망퇴직자, 안 그러면 계열사 전출, 그리고 권고사직, 이런 사람들은 의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자기 주식만큼은 다 개인한테 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탈퇴를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아까 제가 했던 뭡니까? 조합은 개인 출연제도 본인이 400만 원 내서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조합은 200원 내고 조합원이 해주는 목적이 우리 사주조합이 하는 거지. 탈퇴한 사람들까지 내가 챙겨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조합은 개인 출연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작년인가 되니까 한 몇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탈퇴했는데 이 조합은 개인 출연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취지로 본인이 탈퇴했는지 모르겠지만 200원이 아까워서 탈퇴했는지 어떤 그거는 모르겠지만 탈퇴하고 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시 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거기 있고요.
저희들은 그 상근자가 몇 명이 있냐면은, 아까 제가 오기 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사무장하고 조합장 러닝메이트로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 했는데, 저희들은 조합장, 사무장, 정책부장, 그리고 촉탁 여사원 한 명 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부장 자리를, 회사가 자꾸 좀, 이 기간제로 좀 미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는 정책부장도 저도 상근을 했는데, 그 뒤에 노동조합이 그 타임오프 제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사주조합에도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근하던 정책부장을 상반기 2달, 하반기 2달로 해서 파견식으로 올라왔다가 제가 그 4년 전에 조합장이 되면서 개인 훈련이나 우리 사주 취득이나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과도하게 많이 늘어나서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재경본부 쪽에 요청을 해서 상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원복해서 정책부장까지 상근하고 있고, 여사무원이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은 회계 담당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촉탁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7월 6일 날 2년이 다 돼도 바꾸는데,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잘하잖아요. 새로운 아가씨가 올라오면 이거 새로운 업무 이거 다 배우려면 어느 좀 아프죠. 그럼 누가 힘드냐? 우리 사무장이 엄청 힘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근 이런 것들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상근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차도 상근하고 있고요. 쌍용차 그 KG 모빌리티도 하고 있고, KB 금융도 금융지주도 하고 있고, 항공우주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데도 있고, 거의 상근을 많이 안 시켜줍니다. 사실 회사가. 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4명 같은 월급만 해도 4억씩 나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동조합 겸직, 겸직 가능합니다. 조합장도 겸직 가능하고요. 뭐 이사들, 감사들, 사무장 다 겸직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본인들이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면서 뭐 수석, 아까 말씀드린 수석 부위원장이 조합장 겸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단사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현대장 이사가 8분 있다 했지 않습니까? 8명 중에 지금 겸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매위원회 그 지회장을 하면서 우리 이사를 하고 있고요. 정비위원회 그 지회장을 하면서 정비위원회 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 150명 중에 노동조합하고 사주조합하고 겸직하고 있는 사람 하는 대의원이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동조합도 하고 우리 사주조합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겸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평상시에 좀 자유로우니까 조합원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내용들도 좀 홍보를 하고, 조합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인들 다니는 회사 주식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대단히 좀 그거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저도 주식 많이 합니다. 한 1억 5천 합니다. 그래서 많이 까먹고 했지만 저도 현대자동차 주식은 잘 안 삽니다. 왜? 이거는 뭐 이게 없다 아닙니까 사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몰라 뭐 단타 치고 뭐 한두 달 만에 단타 치면 뭐 주당 10,000원 20,000원 정도 벌 수 있는데,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그 단타 칠라 합니까? 좀 더 크게 물라 하지 적게 물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대자 주식을 저도 별로 선호를 안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그 관리자들 중력들 중에 자기가 회사 주식을 함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연구 개발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경 쪽에 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뭐 소량 뭐 우리같이 뭐 몇 천만 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억대 이상 넘어가면은 금융감독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히 내가 뭐 회사 어떤 뭐 정책적으로 내가 자료를 미리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괜히 사가 구설수로 올라가기 싫어서 저는
자사주를 잘 안 사는 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대신에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들도 성과도 좀 더 많이 받고, 임금도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 주식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4만 2, 3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을 보고 뭐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그런 모습들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장점이 거의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퇴직에 가까이 있는 분들 예. 몇 년 안 남은 분들 어떤 식으로 관리? 예. 일단, 퇴직을 저희들은 지금 인출을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인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년 퇴직자는 이런 분들은 업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주식은 인출, 예를 들어 올 연말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퇴직이라고 하면은 주식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은 내년 1월 초에 1월 2일이나 3일쯤에 장이 열리면은 집단적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인출을 해줍니다. 인출을 해주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LX 하우시스는 정년 끝나고 나면 1년 추가로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LX 하우시스는 무조건 이 개인 설립을 해서 우리 사주 개인 출연도 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덕입니다. 어떤 덕이냐면요. 이런 거죠. 회사가 지급한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산 거는 4년 플러스 4년 의무 보유기간, 이거는 1년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년 퇴직하면 12월 말일 날 하지만 주식은 언제 주냐면 내년 1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면은 내년 1월 달에 그 다음 해에는 여러분들은 근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뭐 또 다른 데 다른 회사 가서 근로를 하지만 근로를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받았던 주식, 내가 개인 출연했던 주식 다 모아도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치십니다. 3천만 원 같으면 지금 4만 원짜리 주식 4만 원 같으면 1000주 정도 됩니다.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 할인 다 해서라도 4천만 원이라고 보면 이 4천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뭘 합니까? 연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 공제, 인적 공제, 그 밖에 추가 공제 다 지하고 나면은 4천만 원에서 지하고 나면 얼마 남냐면 한 1,000만 원도 안 남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는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 정산하면 과세 그 표준에 의하면은 그 1,8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그 밑으로는 세금이 몇 프로입니까? 주민세 포함해서 6.6%밖에 안 됩니다. 6.6%면 1,000만 원에 대해서 6만 6천 원입니까? 66만 원입니까? 그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덕입니까? 4천만 원을 받아가 세금을 내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20%만 해도 돈이 뭐 800만 원 이래 되는데 6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엄청나게 덕이죠. 근데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년 퇴직이 끝나고 나면 1년을 더 근무를 합니다. 시니어 촉탁이라 해서 1년을 추가로 1년을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하고 동시에 조합의 범위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할 때 지급을 합니다. 1월 달에 지급을 하면은 아까 앞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주식을 연동을 해서 추가 감면이 있는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계산은 내가 안 합니다. 회사에서 다 합니다. 재경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들이 프로그램 딱 내놓으면 홍길동이 얼마 다 개인별로 다 수십 건을 놓으면 다 나옵니다. 해놔 놓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회사가 준 거는 30% 할인된 금액에서 세금 몇 주 얼마 이래가 총 금액이 나오면 이거 플러스 시니어 연봉에 포함해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 시니어 하시는 분 퇴직하고 시니어 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왜냐면 성과급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특권도 많이 하고.
그래서 8천만 원 플러스 이 주식에 대한 가격을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6.4%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출연하시는 400만 원 출연하는 사람들은 퇴직이 3년이 안 남으신 분들은 가급적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3년 안 되면은 돌려받았지만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 회사에서 주는 거는 무조건 30% 할인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고. 또 우리 중에 시니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책임 매니저 이상 관리자들은 시니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올해 퇴직이라도 올해 개인 출연 400만 원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연봉 1억 4천, 1억 5천씩 되거든요. 한 30 몇 년 된 게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105만 6천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156만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38.5%, 3.5%는 주민세 포함해가 400만 원 출연해가고 150만 원 돌려받으면 올해 얼마나 덕입니까? 근데 내년에 시니어를 안 하면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금 많이 내봤자 6.6%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주조합을 설립을 해놔놓고도 회사가 주식을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 출연은 조합장이 여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래서 봤을 때는 제가 일단 설립하고 하는 데까지는 단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면 무조건 100% 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400만 원 출연하면 어떻게 하냐면 근로복지기본법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6개월 안에 이 주식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주식을 매일매일 사든 한 방에 통으로 사든 그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고 6개월 동안 매입을 해서 주식을 예탁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급여에서 한 30만 원씩 뛰도록 해줄라. 어떤 사람은 상반기에 주식 사자. 어떤 사람은 하반기에 사자. 사람이 워낙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진짜 정신없습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게 딱 하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평상시에 돈 4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습을 끝내놓아야 끝나고 나면 하반기 돼야 성과금도 좀 받으면 여윳돈이 있을 때 400만 원을 출연하랍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개인 출연 400만 원을 받고 10월 2일부터 12월 31일 안에 12월 한 25일까지 주식을 다 매입을 해버립니다. 매입을 해서 12월 말 안에 한국증권금리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야 퇴직자들도 불과 며칠 상간에 1년이란 그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룰을 항상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바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봤을 때는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떨어지고 하반기에 많이 올라가던데 왜 자꾸 하반기에만 사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주가에 대해서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 사주합장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하반기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400만 원을 출연 받았는데 그때는 11,000 몇 병을 했는데 그때 주식 제일 많이 매입했습니다. 똑같은 400만 원을 했는데 하반기 되니까요. 10월달 이후 되니까 주가가 바바바바 떨어지더라고요. 16만 원씩 이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출연한 사람이 주당 24주씩, 인당 24주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4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근데 내 일기할 때 20년도요. 한 일기할 때는 뭘 했냐면 주가가 그때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27만 원, 28만 원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평균 단가가 23만 700원에 샀거든요. 17주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와, 그걸로 인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 많이 시달렸습니다. 조합원들 얼마나 그건 줄 압니까? 주가 올라가면요. 자기가 잘해서 주가 올라간 거고요. 떨어지면 조합장이 잘못해가 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농담 삼아 합니다. 두 번째 2년 차에 몇 주 샀냐면 19주 했습니다. 그때 20만 뭐 몇백 원 했습니다. 3기 때 할 때 24주 돌아갔습니다. 평균 16만 뭐 몇 7천원인가 이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주식 많이 배정을 해주니까 한 말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21주 배정했습니다. 18만 몇천 원 해가 21주 배정했고, 지금 계산을, 지금 오늘 주가가 한 3,000원, 4,000원 빠지는데, 그래도 지금 24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24만 원, 23만 8천 원 이러는데. 요즘 조합원들요, 일체 항의성 전화 안 합니다. 올라가니까 막, 얼씨구나 해가 막, 일체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좀 많이 좀 길었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예.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한 분도 안 좋으시고, 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LG 하우시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좋았던 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